여보, 오늘은 다르게 해줄게. 내가 끝까지 미치게 만들어줄 거야. 그만해. 당신은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무슨 소리야? 가슴도 만지고 입으로도 해주잖아. 남자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그게 문제야. 늘 같은 방식, 같은 강도. 난 아픈데 당신은 내가 흥분했다고 착각하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다 잘못이었다는 거야? 그래.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가 진짜 원하는 곳을 찾지 못했어. 난 수십 년을 연기하며 살았어. 여보, 그럼 어디인지 말해줘. 난 정말 몰랐어. 말해도 몰라.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늘 본인만 만족하려 했으니까. 아내는 등을 돌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게 어딘지 몰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내의 진짜 욕망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상담실에서 그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고민을 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의학 전문의 정유라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년 동안 부부 상담과 여성 성반응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현재 강남에서 휴먼 리셋 클리닉을 운영하며 1만 쌍 이상의 부부를 직접 만나왔습니다. 남성들의 착각, 여성들의 침묵, 그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부부관계를 저는 매일 눈앞에서 보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생 최선이라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아내에게 최악의 고문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가슴을 만지고 봉우리를 자극하고 그게 사랑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 단순한 버튼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덤비는 순간 그녀는 몸을 굳히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수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이 만질 때마다 나는 아파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차라리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그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관계는 무너지고 부부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몸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정복해야 할 요새가 아닙니다. 그곳은 탐험해야 할 정원이고 시간을 들여야 열리는 비밀의 화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건 뭔데? 어디가 진짜 비밀의 장소인데? 바로 그 해답을 이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평생 말하지 못한 단 하나의 비밀, 남편이 끝내 알지 못한 쾌감의 지도. 오늘 당신은 그 지도를 처음으로 손에 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단계를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한다면 당신의 아내는 오늘 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나눠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의 몸이 말하는 진짜 언어, 그리고 남편들이 평생 몰랐던 은밀한 비밀의 문을 지금 열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원장님,
저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점점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몸은 그 순간 이미 문을 닫고 마음은 멀어져 버린 겁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바로 불이 켜지는 구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정원을 산책하듯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들어가야만 향기로운 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중심으로 돌진하는 순간 그녀는 정복당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아내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져요. 그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내에게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그 부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2단계에서는 여성의 몸과 마음이 진짜로 반응하는 숨겨진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수천 쌍의 부부 상담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뇌과학 심리학성 의학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아내들이 눈물로 고백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가슴이라고 하면 오직 한 곳, 즉 유두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빨고 깨무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유두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산 정상의 깃발과 같을 뿐입니다. 정작 여성을 흥분시키는 건 정상에 이르기 전 넓고 부드럽게 펼쳐진 산자락입니다. 유륜, 즉 유두 주변의 짙은 피부, 가슴과 몸통이 만나는 아랫선, 쇄골에서부터 시작해 봉긋하게 이어지는 윗선. 이 모든 부위가 은은한 전류처럼 아내의 감각을 깨우는 진짜 영역입니다. 입술 전체로 감싸듯 부드럽게 키스하고 혀의 넓은 면을 사용해 천천히 쓸어내릴 때 아내는 비로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섬세한 기다림입니다.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바로 성기 주변입니다. 남성들은 마치 목표 지점만 있으면 된다는 듯 한가운데 봉우리만 누릅니다. 그러나 여성의 쾌감은 단 하나의 버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 즉 음의 후두각이라고 불리는 말랑하고 넓은 부위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이 퍼져 있습니다. 질입구 주변으로 이어지는 이 접합지대 역시 은은한 감각을 일으키는 핵심 구역입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중심으로 돌진합니다. 혀를 뾰족하게 세우거나 빠르고 거칠게 비비는 행동은 마치 정원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예민한 꽃봉오리를 꺾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성은 몸을 굳히고 쾌감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은 말하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너는 반응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몸을 떨거나 숨을 멈추는 반응, 그것이 꼭 즐거움의 신호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순간 사실은 불편해서 몸을 움츠리고 긴장해서 떨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때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남편은 그것을 쾌감으로 착각하고 아내는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 골반 주변의 부드러운 살, 아랫배와 허리선을 따라 천천히 입술을 가져가 보십시오. 이때 혀는 쓰지 마시고
따뜻한 입술만으로 가볍게 쪽쪽 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소중히 다룬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준비가 되면 혀를 넓게 펼쳐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중심을 향하기 전에 주변을 산책하며 아내가 어디에서 미묘하게 숨을 고르는지 관찰하십시오. 허리가 살짝 들썩이거나 당신의 머리카락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셋째,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대신 때때로 멈춤을 주어야 합니다. 혀와 입술을 떼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촉각과 온도의 대비가 새로운 전류를 일으킵니다. 다시 입술로 감싸며 이어가면 아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파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절정이 다가올 때일수록 서두르지 마십시오. 멈추고 기다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파도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아내는 더 큰 파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파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남편과 하나가 되는 깊은 경험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기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몸을 정복하려는 자세로 대하는지 아니면 탐험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 차이가 아내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장군 출신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내를 정복하듯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연기하며 살았어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여성의 몸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비밀의 화원입니다. 삽이 아니라 붓을 들어야 합니다. 힘이 아니라 숨결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다시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가득했고 그 부부는 마치 신혼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2단계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내의 몸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당신의 힘과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과 섬세함이라는 것. 지금까지 당신이 최선이라고 믿었던 방식은 어쩌면 평생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밤 그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내가 천천히 너를 알아가고 싶어.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기다림이 두 사람의 관계를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왜 점점 침실을 피하게 될까요?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착각에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산책하듯 입구에서부터 차근차근 걸어 들어가야만 향기를 만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중심으로 곧장 돌진하는 순간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정복당한다고 느끼고 몸을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입구에서부터 기다리라고. 허벅지 안쪽과 골반 옆선을 입술로 가볍게 터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혀를 뾰족하게 세우지 말고 따뜻한 입술로만 나비가 앉듯이 건드려 주어야 합니다. 이 몇 분은 성적인 흥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을 주는 시간입니다.
나는 너를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혀를 붓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혀를 칼처럼 쓰며 찌르듯이 움직이는데 이것은 오히려 방어를 부릅니다. 여성의 몸이 원하는 것은 넓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감각입니다. 혀를 평평하게 펴고 붓으로 캔버스를 칠하듯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음액 주변과 질입구 사이, 경계 부위를 따라 위아래로 천천히 그리듯 움직이면 여성의 호흡이 달라지고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원을 그리듯, 때로는 사선을 따라 변화를 주면서 어디에서 가장 반응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감입니다. 음악처럼 느리게 그리고 때때로 멈춤을 주며 흐름을 바꾸는 순간 새로운 쾌감이 생겨납니다. 여성이 충분히 고조되었다고 느껴질 때에는 혀를 멈추고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촉각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서 온도의 대비가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곧바로 다시 입술로 감싸며 쪽소리를 내듯 흡입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전율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변주일 뿐인데도 여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평생 처음 느껴본 감각이었다고. 바로 이런 섬세한 디테일이 부부관계의 판도를 바꿉니다. 남성들은 손을 잘못 씁니다. 너무 강하거나 목적만 향한 직선적인 동작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동시에 여러 부위가 부드럽게 자극될 때 쾌감이 증폭됩니다. 입술이 주연이라면 손은 조연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한 손은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고 다른 손은 아랫배를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특히 아랫배 중앙 방광이 있는 부위는 골반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지점입니다. 입술이 집중하는 동안 손끝이 부드럽게 보조할 때 아내의 몸은 전체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술은 멈춤입니다. 아내가 거의 절정에 다다른 순간 모든 자극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이십시오. 멈춤은 허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렬한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고수입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마무리 기술이 있습니다. 아내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혀의 움직임을 멈추고 입술 전체로 봉우리 주변을 감싸듯 지그시 눌러주십시오. 동시에 손바닥 전체로 아랫배를 깁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자극이 겹쳐질 때 골반은 전신으로 이어지며 폭포수처럼 무너집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배운 한 남편은 아내가 처음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이 진짜 남편이 되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청결은 기본입니다. 입과 손을 철저히 씻고 수염을 정리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수염도 여성의 피부에는 거친 사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매번 절정을 목표로 하면 과정이 시험처럼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탐험하는 과정 자체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화를 하십시오.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솔직히 묻고 들어야 합니다. 질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기술과 팁은 단순히 성적인 기교가 아닙니다. 아내의 몸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반응을 따라가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부를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과정을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당신은
아내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피어나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연주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상담과 진료 경험 속에서 똑같은 기술을 알려드려도 어떤 부분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장군 출신 남편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는 늘 아내를 정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죠. 하지만 아내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만족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반응할 때마다 그것을 쾌락이라 착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서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편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요. 하지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섬세한 기다림과 멈춤의 기술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 부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남편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번졌고 그들은 마치 신혼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야 진짜 남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교단에 서온 대학 교수 부부의 사례입니다. 교수는 논리와 이성으로만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라 아내의 감정에 서툴렀습니다. 그는 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했지만 아내의 몸은 그의 딱딱한 방식에 점점 식어갔습니다. 상담 이후 그는 노트에 제가 알려준 기술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아내와 대화하며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묻고 기록했습니다. 2달 뒤 아내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변했어요. 이제는 제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요. 예전엔 남편이 다가오면 두려웠는데 지금은 제가 먼저 기다려집니다. 교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내의 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80이 넘은 노부부의 사례였습니다. 그들은 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부부관계를 가져도 괜찮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이 신혼 때보다 더 좋습니다. 젊을 때는 내 욕심만 채우려 했는데 이제는 마누라 숨소리 하나에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힘이 줄어도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랜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거의 끊어졌고 삶에 자신감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준 5단계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섬세한 기다림과 멈춤, 대화와 관찰을 실천하며 아내와 다시 연결되었죠. 3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 장기 대회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갈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와 가까워지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성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성은 기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에 반응한다는 것. 남편이 몸을 정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교감하려는 태도로 바뀌었을 때 그 부부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손을 잡는 힘이 달라지고 삶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본 수많은 부부들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건 젊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아내를 향해 다시 배우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나이라도 부부의 밤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덕분이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바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기술들이고 그것을 통해 부부는 다시 서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아내를 정복하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섬세하게 기다리고 존중하며 아내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 왜 이렇게만 방법을 바꿨을 뿐인데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까? 정말 단순히 기술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항상 대답합니다. 기술은 열쇠일 뿐이고 진짜 문을 여는 힘은 뇌와 호르몬입니다. 여성의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뇌의 화학 반응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평생을 헛수고하게 됩니다. 여성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될 때 여성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교감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칠고 일방적으로 다가오면 이 호르몬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지배하는 순간 아내의 몸은 긴장하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남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내의 몸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입술의 부드러운 자극과 기다림, 눈을 맞추는 교감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따뜻한 숨결, 천천히 쓰다듬는 손길은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두 가지는 쾌락과 보상의 신경 전달 물질로 뇌를 황홀감으로 채우며 강력한 학습 효과를 남깁니다. 즉,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이 순간은 안전하다, 행복하다, 더 원한다라는 기억을 새기게 되는 겁니다. 여성의 성기관, 특히 음에게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들이 단순히 한 지점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강하게 누르는 것은 전체 회로를 과부하시키는 것과 같고 오히려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주변을 넓게 자극하면 신경망 전체가 은은하게 깨어나면서
뇌의 쾌락 중추가 고르게 활성화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정원의 주변을 먼저 산책하라는 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절정을 향해 직선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반응은 마치 불꽃처럼 한 번에 타올랐다가 식는 패턴이라면 여성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멈춤과 기다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정 직전에 자극을 멈추면 뇌와 몸은 더 큰 파도를 준비합니다. 이 현상은 뇌과학에서 반사적 증폭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시작했을 때 훨씬 강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건 단순한 심리 트릭이 아니라 실제 뇌의 정기적 현상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남성들이 무릎을 탁 칩니다. 아, 그래서 아내가 내 방식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아내가 차갑게 굳은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긴장 모드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뇌를 바꾸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이런 과정이 단순히 침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뇌와 몸의 건강을 동시에 바꿉니다. 심장이 강해지고 전립선이 청소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고여있던 낡은 분비물을 배출시켜 전립선염과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과의 만족스러운 교감은 옥시토신 분비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오르가슴 직후에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즉,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수면제이자 항우울제인 셈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호전되며 심지어 직장에서의 자신감까지 되찾는 사례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뇌와 호르몬의 밸런스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의 몸을 존중하고 천천히 기다리고 대화를 통해 반응을 읽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라는 사실을. 이것은 약보다 강력하고 수술보다 안전하며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의학적 해답입니다. 오늘 이 과학적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부부 생활을 넘어 평생의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단순히 아내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남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관계는 끝났다고 단정하고 서로의 침대에서 멀어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은 나이가 들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더 깊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의 성은 힘과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힘은 줄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섬세함과 이해,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젊은이들이 흉내낼 수 없는
원숙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절정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으며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느낌을 갈망합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순간 그녀는 나이를 잊고 소녀처럼 다시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80이 넘은 노부부가 손을 잡고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금이 신혼 같아요. 젊었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오히려 나이 덕분에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침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는 장기 대회에서 우승했고 오랫동안 빠져있던 우울증을 벗어났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아내와 화해한 뒤 직장에서 리더십을 되찾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과 활력이 몸속 깊은 곳에서 다시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5단계의 기술은 결코 단순한 침실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건강의 열쇠이고 부부관계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사랑의 열쇠이며 인생을 빛으로 바꾸는 희망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의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내를 새롭게 알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인 깊은 경험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오늘은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처럼 대하고 싶어. 나는 아직도 너를 여자로 사랑해. 그 짧은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최고의 정력제는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아내를 향한 존중과 애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월이 줄이지 못하는 힘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아내의 등을 돌려 세울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밤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당신이 내리는 그 선택이 앞으로 남은 삶의 빛과 그림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확신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내를 웃게 만들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이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